달서구가 지난 10일 죽전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9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원어 대구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달서 으뜸스승상 시상식 및 진학 장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제82주년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추념식이 9일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공원 기념비에서 열렸습니다. 제19회 어르신 효잔치가 지난 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사단법인 효경 주최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싱협회는 지난 4일 군위전통시장 야외 공연장에서 제8회 대구광역시 복싱협회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서보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4회 달서 고강명인 대전이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5월 18일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2024 예스 퀴즈존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10일 죽전 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죽전동은 2000년 건립된 기존 청사가 좁고 노후해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죽전 3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인해 죽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사업구역에 편입될 현 청사부지에 신축됐습니다. 와룡로 56길 26에 위치한 죽전동 신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380.31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54억여 원을 투입하여 1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임산부 휴게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교육과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3층은 대회의실과 환경공무직 휴게공간, 4층은 예비군동대, 문서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신청사 개소를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동범 서죽의 중심에 있는 죽전동에서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조성된 시설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원 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에 등록해 예약 방법 등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9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원어 대구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납군터 보고원어 부사장과 정지원 보고원어 DTC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고원어사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 21개국에 93개 82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 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 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고원어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고원어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 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입니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제곱미터, 연면적 5,307제곱미터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보고원어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고원어 DTC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 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고원어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 모듈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구원어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9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초중고 우수교사 3명에게 달서 으뜸 스승상 시상과 2024년 대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진학 장학생 32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달서 으뜸 스승상은 남다른 열정으로 미래 인재 육성과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는 상으로 2024년 달서 으뜸 스승상은 대구 한샘초등학교 하정환 교사, 월배중학교 백영자 교사, 보원고등학교 신세용 교사가 선발돼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효성중학교 샛별윈드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달서 으뜸 스승상 선생님과 장학생들을 위해 축하곡 연주 공연이 진행되시어 구청 2층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기부자들을 초청해 장학생들이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 인재 육성장학재단은 올해 재단 출범 이래 최대 선발 인원인 총 1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2024년 대학 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선발된 진학 장학생 32명에게는 타 장학금 수익 금액을 제외하고 1인 최대 230만 원을 지급해 총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달서 인재 육성장학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달서구청 출연금과 지역 주민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총 38명의 으뜸 스승상을 시상했습니다. 진학 장학생, 희망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으로 984명의 학생들에게 13억 6천여만 원,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토요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5개 학교에 1억 2,5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학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 중 조직된 태극단 학생독립운동의 용기 있는 행보를 기리는 제82주년 추념식이 5월 9일 대구상원고등학교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구상원고등학교 총동창회 주최로 애국지사 유가족들과 이태훈 구청장, 광복회 회원, 그리고 상원고 재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태극단 학생독립운동은 대구공립상업학교 재학생들이 민족해방을 위해 비밀리에 결성한 무장 독립단체로 이상호 학생을 중심으로 26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 운동은 이듬해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학생들이 체포되며 큰 희생을 치렀지만 항일 독립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념식은 대구상원고 학생회장의 비문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비문에는 당시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담겨 있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어진 헌화와 분향은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으며 추념사와 추모사를 통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구상원고등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태극단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는 것이 순국선열들에 대한 진정한 경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태훈 구청장은 추모사에서 태극단 학생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민족애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달성국민체육관에서 사단법인 효경의 주최로 제19회 어르신 효잔치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달성군 내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대구제가노인협회장, 전용호, 사단법인 효경 이사장 김양희, 차준용 법인 고문, 이정곤 그린텍 대표이사, 김성용 한국폴리텍대학 남구캠퍼스 학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공경을 실천하는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상식, 기념품 증정, 인사말 및 축사에 이어 건배 재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상, 군수상 등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양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하루만에 효도를 다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민들이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더욱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어르신을 섬기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효경은 2001년에 달성군 제1호 제가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며 시작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현재는 주간보호시설 2개소, 제가노인 복지시설, 경증치매 노인 주간보호,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복싱협회는 지난 4일 군의전통시장 야외공연장에서 제8회 대구광역시복싱협회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복싱협회, 그리고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주최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창균 군의 부군수, 박수현 의장, 서대식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기관장들과 8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구성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뽐내며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 복싱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의 체육관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복싱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전국생활복싱대회는 군의군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안전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군의전통시장에서 진행되어 시장 상권 활성화,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품 행사와 함께 펼쳐진 복싱 경기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생활복싱체육대회는 대구 시민들이 건강과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운동으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회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누구나 어려운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앞으로 복싱을 사랑해주고 복싱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복싱협회는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신인 선수 발굴과 우수 선수를 육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싱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우수한 경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선진 체육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 복싱을 통하여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의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에 소재한 영구 임대 아파트들의 노후화와 좁은 평수로 인하여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에 우려를 느끼면서 영구 임대 아파트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해 두 세대를 한 개의 세대로 통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관내의 영구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26제곱미터로서 12평형입니다. 이런 26제곱미터 두 세대를 52제곱미터의 한 세대로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러한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현재 거실도 없는 집에 좁은 방, 주방, 욕실에 거주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보조기구조차 둘 공간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공간에 거실이 있고 방 3개와 넓은 주방과 욕실이 갖추어진다면 주거복지 향상과 우리 구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길게 이야기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영구 임대 아파트 청년층의 유입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둘기 아파트의 경우 총 2,824세대 중 노령층 거주 세대가 1,687세대이고 청년 거주 세대는 44세대에 불과합니다. 거주자 평균 연령 또한 68.7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월성주공 23단지, 본동주공단지, 성서주공 13단지의 경우 등록된 거주 인원은 9,471명이며 이 중 청년 거주 인원이 914명으로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 또한 월성주공 2단지 71세, 월성주공 3단지 68세 등 평균 연령이 대부분 60대 중후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만큼 청년층들이 입주를 꺼려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청년층들이 관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꺼려하는 현상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활력을 잃어간다든지 슬럼화가 가속된다든지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신당중학교가 얼마 전 폐교를 하였고 최근에는 구청 뒤에 있는 월성초등학교의 폐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 청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자립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입주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청년 인구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삶에서 쾌적함 등을 의미하는 어메니티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서구 관내 영구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현대화를 깨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 영구 임대 아파트들의 연식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 1995년에 성서주공 3단지이며 대부분 달서구의 출범에 맞추어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것들이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재건축도 쉽지 않고 노후화로 인해 공실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의 빈집은 206세대로 총 세대수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좁고 세대수만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줄인다면 공실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넓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달서구 관내의 가구나 가전 매장의 매출액 증대 등 보이지 않는 내수시장 증가로 상권 활성화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022년 22조 5천억 원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16조 원가량으로 6조 원 줄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긴축 기조와 맞추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에 일부 동의하는 면은 있으나 중앙정부 또한 16조 원 가량 막대한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급 목적에 잘 부합될 것입니다. 달서구는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및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관내에 오래되고 영구 임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니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이 달서구에 먼저 많은 세대와 많은 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 청년의 인구가 늘어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4회 달서 구강 명인 대전이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지휘자 이현창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민속음악의 뿌리를 둔 기악 독주곡 산조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판소리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공연에서는 가야금, 대금, 와쟁 등 다양한 국악기의 연주를 통해 국악 명인들의 특색 있는 음악을 선보입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판소리 동초제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과 남도풍의 가락을 바탕으로 절제된 성음과 뚜렷한 문답 관계의 선율이 돋보이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서용석류 대금 산조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달성문화재단이 5월 18일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2024 S키즈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디아크 문화관 앞에는 음악에 맞춰 물총놀이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워터랜드를 조성하고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를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퍼레이드를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동화 나라 속 세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낮 시간에는 동료 EDM 공연과 익스트림 벌룬 쇼를 비롯하여 코미디팀 웅알스의 넌버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오후 7시부터는 사필성 밴드의 공연, 크레용용의 드로잉 매직쇼, 퓨전 크로스오버 밴드 비스타의 공연, 가수 효린의 축하 공연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아동학대 늘 제로 달서가 해봄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8월까지 관내 아동 돌봄 관련 종사자 및 달서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펼치는 아동학대 늘 제로 달서가 해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학대 제로를 향한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아동학대 예방 사업입니다. 2024년 늘봄 학교 시행에 따라 돌봄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32개소, 달서구 돌봄센터 2개소, 초등 늘봄 학교, 드림스타트 등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 및 달서부모로 해당 기관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일정 조율 후 구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과 11일에는 달서구 아동지킴이들과 함께 호림강 나루 볼리공원에서 아동 긍정양육을 홍보하는 합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가족 간 마음을 풀고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음 풀고 휴지 배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전 월세 계약할 때 궁금한 것 상담하세요. 달서구가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관련 법률 상식이 부족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 관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 공인중개사 10명이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중개 보수,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등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안내 도우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하거나 운영시간 내 중한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다사고, 포산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다사고, 포산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다사 포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행복나눔 안부 묻기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5월 10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하여 달성군 읍면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즐거운 생활 지원단 등이 취약계층 300세대의 건강과 생활안전 등을 점검하는 행복나눔 안부 묻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달성군 읍면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즐거운 생활 지원단 등과 함께 파절기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간편 조리식품 및 미세먼지 및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등을 전달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확인합니다. 달성군은 2013년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무원이 직접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부를 묻는 행복나눔 안부 묻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12년째 매년 2회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을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별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산중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성산중학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일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라탄을 이용한 조명 스탠드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습니다. 마음 챙김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체험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라는 슬로건처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서 벗어나기 영상을 시청하고 다음 학부모 교육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 및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부모는 선생님과 웃으면서 함께 활동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 교사도 활동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동준 교장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마음 챙김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효과가 2배 이상이 된 것 같고, 학부모와 교사가 대화하는 모습이 밝아 보여서 흐뭇하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동곡초 더 넓어지고 쾌적한 특별교실 증축 준공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대구 동곡초등학교는 지난 1일 김태원 달성지원교육청 교육청, 권순기 총동창 회장, 장정화 운영위원장 외 10여 명의 내빈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실 증축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서 학교장과 교육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함께 개교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동곡초 특별교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2층 신축 건물에는 현대식 급식실과 예술창작실, VR 체험실, 교과연구실, 엘리베이터를 갖추었고, 기존의 좁고 노후된 늘봄교실 및 특수반 교실이 더 넓어지고 쾌적한 교실로 달라졌습니다. 김태원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동곡초의 특별교실 증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동곡초를 이끌어 나가고 멋진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학년 조윤서 학생은 깨끗하고 멋진 새 건물이 생겨서 좋다. VR 체험실에서 축구 승부차기 게임과 라인 피하기 게임을 했는데 엄청 재미있었고, 넓고 쾌적한 예술 창작실에서 미술과 음악 수업을 하니 새롭고 좋아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남지윤 교장은 동곡초는 대구미래학교답게 미래 역량을 기르고 특색 교육 활동으로 영어 교육에 힘쓰고 있다. 원어민 1일 화상영어, 영어 뮤지컬, 영어 동화 구연, 영어 노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동곡초만의 경쟁력을 길러 더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9일 신중년 세대를 위한 2024년 달서50 플러스 평생대학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자 미토 060 신중년 세대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대학 교수진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올해 전공과정으로는 미술학과와 금융경제학과가 신설되어 각각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및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계명문화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진과 협력하여 총 22주간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술학과에서는 시대별 미술 이론과 드로잉, 수채화 실기 교육이, 금융경제학과에서는 금융 이해와 생애 재무 설계 및 관련 법률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서구청 검도부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고등부, 대학부, 실업팀이 참가했으며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을 겸해 치러졌습니다. 달서구청 검도구는 양현성 감독의 지휘 아래 주연우, 정승윤,
김은성, 김진호, 이영호, 손은기, 정지훈 등의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4강에서 부산시 체육회를 물리치고 결승에서 광명시청과의 경기에서 팽팽한 승부 끝에 아쉽게 3대2로 아깝게 지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달성군이 주거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요가옥, 현풍읍, 고지면 등 총 9개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료로 임차한 토지를 사용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2년간 해당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별도의 종료이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유자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임시 무료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무료로 임대해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조성 작업은 6월에 시작되어 부지 정비 및 토지 평탄화 공사를 거쳐 7월 말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일상 문제의 문화적 해결과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24 일상이 문화를 5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이 문화 사업은 달성문화도시 권역별 문화활동가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지역 주민 모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상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거나 각계각층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하원 옥포 논공 권역, 현풍 요가 고지 권역, 다사 하빈 권역, 가창 권역 등 총 4개 권역에서 20팀 이내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